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는 90초에서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몸짓과 목소리의 톤, 속도를 통해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인의 눈을 3분 동안 쳐다보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같아집니다. 또한 눈이 뻑뻑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바디랭귀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움직임, 자세, 그리고 몸짓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면 축하해요. 그건 좋은 징조예요. 썸남 썸녀와 밀당을 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을 애태우게 만든 그 사람과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상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튕기기를 바라지만 자신에게까지 그러는 건 좋아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감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동시에 뇌의 12개 부위를 자극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사랑이 말 그대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거나 단어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통증을 겪고 있던 사람들의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데이트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혼동합니다. 그러니 상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싶다면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세요.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포옹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옹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은 천연 진통제로 작용하는 이른바 사랑 혹은 포옹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눈을 몇 분 동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90분 동안 한 방에 머물면서 사적인 문제를 토론했던 낯선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진화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의 행복감, 손에 나는 땀, 가슴 설렘 이런 것들은 보통 1년 정도 지속됩니다. 뉴로트로핀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면서 헌신적인 사랑의 단계로 이동합니다. 초기 단계의 사랑은 행복보다 스트레스에 더 가깝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리차드 슈워츠 박사는 우리 몸이 사랑에 빠졌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더 많이 분비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삶을 더 달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과학자 집단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음식이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질투는 음식의 맛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저를 헌이라고 부르나 봐요. 헤어짐, 이혼, 이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상처받은 마음은 상심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실제 존재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육체적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사랑의 정맥이 흐르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왼손의 약지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심장까지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인간만이 동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인 종은 아닙니다. 늑대, 백조, 펭귄, 프렌치 엔젤피쉬, 그리고 심지어 흰개미까지도 평생 한 명과 짝을 이루는 동물들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을 차버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좌절감으로 인한 끌림이죠.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사랑과 혼란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큐피드 또는 로마 신화의 에로스는 사랑의 상징이자 태초의 신 중 하나인 카오스, 즉 혼돈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말이 되네요. 위험은 종종 사랑을 자극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구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편안하게 지내는 사무실 환경과 비교할 때 말이에요. 그럼 슈퍼맨은 항상 사랑에 빠져 있겠네요. 저를 살려주세요, 슈퍼맨!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너무 비슷한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반된 사람들일수록 서로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죠. 우리는 종종 부모 중 한 명과 있었던 어린 시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와 닮은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여성은 당연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우뚝한 광대뼈와 강한 턱선을 가진 남자들은 연애 감정 부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뇌의 시각 부분이 더 활발해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기억을 조절하는 부분이 더 활발해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인 러비아티에서 유래했고 욕망을 의미합니다. 답이 나왔군요. 오랜 구애 단계를 거친 부부일수록 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친듯이 빠르게 진화한 로맨스는 보통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하거나 잠시 외국에서 살거나
모험을 찾거나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울 때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유일한 사람을 찾기 전에 7번 사랑에 빠집니다. 외모의 매력도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반대인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는 건가요? 만약 상대의 몸에 가장 이끌린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냥 가벼운 연애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얼굴에 이끌린다면 여러분은 그 만남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을 사랑으로 혼동하게 되면 감정적인 유대감이 전혀 없는 관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뱃속에 벌레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느낌은 투쟁 혹은 도피 상황에 대한 신체에 매우 실질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이 경우는 사랑에 빠진 것을 의미하죠.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은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추상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인 헌신이나 행복한 관계 같은 장기적인 목표들이 모두 사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파트너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반면 남성들은 일을 하거나 놀거나 또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느끼죠. 오랜 시간을 함께한 파트너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커플 사이의 강한 유대감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매트릭스에 나오는 여자처럼요. 통계에 따르면 남자 쪽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헤어짐 때문에 정서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남자 쪽이 높습니다. 사랑은 마음과 몸에 진정 효과가 있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 시대부터 눈동자는 매력의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동공이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땀을 이용해 사랑의 물약을 만들곤 했습니다. 페로몬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좀 엽기적이네요. 미국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포만감을 느낄 때 연애 작업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당들은 이 사실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남성이 5년을 더 사는 비결은 매일 아침 배우자에게 키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독일의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두뇌는 대칭을 아름다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얼굴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더 높은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걸 좋아하시는 분? 조사에 따르면 이런 분이 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잘 때 무엇을 입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33%의 남성들이 첫 데이트에서 사랑에 빠지고 보통 여성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하는데 적어도 6번의 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배우자와 교제하는데 1769일을 보냅니다. 일생의 약 6.8%에 해당하죠. 하버드 과학자들은 상대 남성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여성은 그 남성에게 더 끌린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믿음직한 연인이 있을 때 일을 더 잘해서 승진하고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행복하고 장기적인 관계의 중요한 비밀 중 하나는 상대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으로 얻게 된 그 승진은 어떤가요? 사랑에 빠진 상대를 볼 때 여러분의 사회적 판단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대략 300만 건의 첫 데이트가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파리에서도 있을 거예요. 만약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포옹을 통해 사랑을 찾고 싶다면 인기를 얻고 있는 많은 포옹 파티 중 하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함께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랍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6살 정도 젊어 보이고 싶다면 자몽향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일단 향은 좋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은 강박장애와 매우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코티솔의 생산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6개, 고대 페르시아어에는 80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저 러브뿐입니다. 커플이 다툼을 할 때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이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결혼은 거의 전적으로 중매로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야 결혼이 사랑의 기반을 둔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자신보다 3살 어린 여성과 결혼합니다. 고대 아즈텍 황제 몬테주마는 초콜릿이 사랑의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50잔의 초콜릿을 마셨고 꽤 많은 연인들이 있었어요. 여성의 80%에게 침묵은 깊은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성이 누군가의 말을 묵살한다면 정말 상처를 받았다는 뜻인 거죠. 사랑에 빠지고 싶은 인간의 충동은 기본적으로 굶주림만큼이나 원시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로맨틱해요. 전 세계 약 2%의 사람들만이 식료품점에서 자신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더 많이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남자들은 사과를 던짐으로써 여자에 대한 사랑을 선언했어요. 아야! 역사상 가장 길게 기록된 키스는 31시간 30분 동안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영국! 글쎄요, 그날 안개가 많이 끼었었나요? 키스에도 과학이 있고 그것을 칭하는 명칭도 있습니다. 바로 필리마톨로지, 즉 키스 기술이라고 불립니다. 필리 치즈 스테이크처럼 들리네요. 둘 다 좋아요. 2014년 수감된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애리조나 구치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별을 극복하는 것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어도 두뇌 스캔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을 쳐다보는데 생애 1년을 보냅니다. 겨우 1년이라고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변덕이 심하고 수다스러운데 특히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스를 할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건강하고 강한 심장을 갖고 싶다면 결혼하세요. 결혼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지는 목소리로 알 수 있어요. 만약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그녀는 그를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더 오래 독신으로 지낼 위험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여성의 70%가 응답했습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군요. 상대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4년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하는 이별은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여성은 더 섹시하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그런 초능력이 없죠. 잠시만요. 확실해요? 좋아요. 우리는 확실히 안 되네요. 웃음은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연애가 지속되길 원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10분 동안 함께 웃으세요. 통계에 따르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하는 관계가 보통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행운을 빌어요.